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 예상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기초간호학 두 번째 풀어볼게요. 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조금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주된 신생아가 BCG를 접종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미 접종했어야 할 예방접종, 이미 접종이 되었어야 할 예방접종. 자, BCG는 무슨 예방접종이에요? 결핵 예방접종 이름이죠? 네. 결핵은 보통 언제 맞나요? 0에서 4주 이내에 맞게 되겠어요. 엄마가 결핵에 걸렸다라면 즉시 0,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맞고 보통은 4주 이내 맞으면 된다. 자, 그러면 4주 이내보다 더 이미 접종을 했어야 될 예방접종을 찾아야 되겠다. 그죠? 비형간염은 언제 맞아요? 0, 1, 6개월에 맞죠? 태어나자마자 1개월, 6개월에 맞아요. MMR은 뭐예요? 홍역, 네,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하죠. 볼거리, 그 다음에 풍진. 자, 홍볼풍. MMR은 홍볼풍이잖아요. 홍볼풍은 생백신이죠. 생백신으로서 12에서 15개월에 1차 맞고 2차는 만 4에서 6세 2차 이렇게 맞죠? 네, 기억나시죠? DTAP는 뭐예요?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네, 얘네들도 하나의 파예요. 디백파,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언제 맞아요? 2, 4, 6에 6개월. 예, 이게 기본적으로 딱 3번. 일단 맞고 또 4회는요. 만 4에서 6세. 또 만 11에서 12세. 이제 이런 식으로 맞겠죠? 네. 자, 수두는 어떻게 맞아요? 수두는 생백신이고 우리 그 MMR 맞을 때 MMR 1차 12에서 15개월 맞을 때 그때 딱 한 번만 맞으면 돼요. 12에서 15개월 맞을 때 딱 한 번만 맞으면 되죠. 일본 내염은 뭐 생이냐 생백신이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사백신, 그러니까 불활성화 백신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생백신으로 맞는다라고 하면은 12에서 23개월 때 1차를 맞죠. 12에서 23개월에 1차 맞고, 또 2차는 언제 맞냐면 24에서 35개월에 2차 맞아요. 생이면. 그런데 생 아니고 이제 불활성화 백신이라고 한다면, 네, 불활성화 백신을 맞는다고 하면 12에서 23개월에 1차랑 2차를 다 맞게 되겠고, 그 다음 24에서 35개월에 3차를 맞게 되겠죠. 3차. 그러니까 일본 내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으로 맞으면 2차까지 맞는 거고, 불활성화로 맞으면 3차까지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지금 보면 뭐 돌 지나서, MMR도 그렇고 수두도 그렇고 돌 지나서 맞는 거니까, 또 디백파는 아무리 빨라도 2개월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형간염 미리 맞았어야 되겠죠. 예, 0 태어나자마자 맞는 게 있으니까 답은 1번이네요. 네. 자, 2번 볼게요. 식도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식도는 그냥 뭐예요? 구강으로 음식물이 들어가고 위 바로 전에 음식물이 내려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쵸? 여기서 뭐 소화 기능이 일어나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3번 볼까요? 임신 반응 검사에 사용되는 호르몬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임신 반응 검사하면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죠. HCG 호르몬이라고도 했고, 그럼 답은 5번이에요. 에스트로겐은 뭐예요?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 그쵸? 또는 남포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여성을 좀 더 여성스럽게 나타낼 수, 여성으로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고, 또 임신했을 때도 우리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랑 수치가 올라가면서 우리 임신을 잘 끌고 나가는 그 두 가지 호르몬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프로게스테론은
또 항체 호르몬이라고 하죠. 항체 호르몬. 항체 호르몬이라고도 하면서 우리가 임신이 되면은 그 다음 배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배란이라는 건 난소가 다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수정란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또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서 배출이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배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란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지금의 그 아기를 잘 키워야 되겠고, 더 이상의 난자는 나오지 말아야 되니까, 배란을 억제하죠. 임신 시, 임신이 되면 이제 배란을 하지 않도록 해서 지금의 임신을 잘 유지시키고, 그쵸? 지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어요. 그래서 임신 지속 호르몬이다라고 별명이 붙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뭐예요? 이거는 남성 호르몬이에요. 남성 호르몬이고, 그쵸? 그 고환에서 생성이 되는 남성 호르몬 되겠어요. 프롤락틴은 뭔가요? 프롤락틴은 젖을 분비시킬 때 나오는 호르몬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답은 5번이 되겠고, 얘가 보통 초기에는, 그러니까 8에서 10주 이 정도에는 상당히 최고치고, 임신 20주 되면 상당히 최저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 4번 치질 환자 자역법으로 옳은 것은, 자, 자역을 물어보는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혼자 두시면 안 되죠. 네, 자역을 할 때 우리가 저 바깥에서 기다리던가 혼자 두시면은 안 된다. 온도는 40에서 43도. 예, 맞아요. 답은 2번이네요. 3번 쭈그리고 앉는 자세. 쭈그리고 앉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편하게 앉으시면 되겠어요. 상하의를 다 벗기는 상의는 또 왜 벗나요? 자역이니까. 그쵸? 다 벗길 필요는 없죠. 바지만 내리시면 되니까. 자역 시 1회에 1시간 정도로 제한한다. 한 번 할 때 1시간 너무 많고요. 5에서 10분 정도 하라고 그랬죠. 자역을. 네, 답은 2번 되겠어요. 자, 5번 볼게요. 아두 만추 후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분만 중인 거예요. 아두는 우리 아기 머리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이제 산모가 이렇게 벌리고 있다고 치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아기 머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리니까 이상하네. 아기 머리가 나왔어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도대체? 자, 처음에 제대를 절단한다. 자, 머리만 나왔는데 아직 제대를 절단하긴 일러요. 2번, 목에 제대가 감겨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에 목에 제대가 칭칭 감겨져 있으면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 맞죠? 이거 맞네요. 세 번째, 어깨 만추를 돕는다. 볼게요. 자, 2번하고 3번이 있으니까 2번이 먼저죠. 자, 어깨 만추는 좀 이따가 해도 되죠. 4번, 기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예, 이물질도 제거는 해야 됩니다. 5번, 복압을 금지시킨다. 지금 머리가 이제 나왔으니까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복압을 금지시킨다는 아니 머리가 이제 일단은 나오고 딱히 복압을 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복압을 금지시킨다. 이게 뭐 우선적인 거는 아니라. 근데 2번하고 4번 중에 제가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뭐가 더 우선이냐. 자, 목에 여러분이 제대가 먼저 감겨 있으면 풀어줄 거예요? 아니면 이물질을 제거할 거예요? 목에 제대가 칭칭 감겨 있으면 일단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풀어줘야죠. 제대를. 그래서 2번이 먼저죠. 그 다음에 기존의 이물질을 제거는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4번 물품 재고 조사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물품을 재고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물품을 쓰고 났는데, 그쵸? 쓰고 나면은 얼마 남았는지 이걸 확인해서 그 다음 물품을 채울 때 좀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물품의 수량만큼만 또 채워지면 되는 거니까 재고 조사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낭비를 줄여서 아껴 쓸 수 있다. 요거 1번 맞죠? 2번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생이랑 상관없고. 3번 재고와 관련된 비용을 최대화시킨다. 비용을 최대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다. 4번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최종 단계이다. 지금 이거 원가 절감이랑은 상관이 없죠. 5번 일률적인 고정 주문 기간 시스템이 유용하다. 자,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주문하는 그 기간 시스템. 이거는 뭐냐면 이 재고랑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제 주문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어요. 7번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는, 자,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간호를 물어보는데, 옳은 것은 그랬어요. 파킨슨이 일단은 뭔가 알아야 돼요. 파킨슨은 일단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디가 나이가 들었냐? 중추신경계예요.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죠. 그러니까 여기가 퇴행이 된 거예요. 퇴행.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도파민,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중추신경계가 퇴행이 돼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많이 일어나는 파킨슨 하면 많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파킨슨 환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자세가 뻣뻣하고 움직임이 둔해요. 그쵸? 네. 그래서 근육 같은 것이 근육이 상당히 둔하고 예, 뻣뻣해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행동은 어때요? 상당히 느리게, 예, 느리게 행동을 하시게 되겠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상당히 균형을 못 잡아요. 잘 넘어져요.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덜덜덜덜 떨어요. 떨림, 근육이 떨림이 있어요. 자, 이런 좀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뇌에 문제가 생겨서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원인도 모르겠다. 그냥 퇴행성으로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유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니까 보면은 그리고 표정도 없으시고, 뭔가 감정도 없으시고, 이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인지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1번 볼게요. 하루에 일과 계획을 세운다. 자, 이렇게 뭐 들쑥날쑥한 것보다는 일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 좋습니다. 자, 답은 1번 나왔고요. 단추가 많은 옷을 입게 하면 상당히 지금 행동도 느린데 불편하시고, 과일, 야채 섭취를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분 이제 변비도 잘 생기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쵸? 이렇게 움직임도 둔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변비를 없애려면은 과일, 야채 제한하시면 안 되겠고요. 발 사이즈보다 큰 신발을 신게 하면은 뭐 넘어지시겠죠. 그렇지 않아도 넘어지세요. 손잡이가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그러면은 잡는 것이 더 어렵게 되겠죠. 그쵸? 손잡이가 너무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게 하면은 손을 딱 잡히지가 않으니까 많이 떨어뜨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8번. 한결액제, 자, 우리 결액제가 있었잖아요. 단독으로 쓰지 않고 함께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결액제를 한 가지를 쓰지 않고, 그쵸? 이게 여러 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뭐, 우리 어떤 거 있었어요? 이소니아지드, 뭐, 리팜피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써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내성이 생기는 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쓰는 것보다 네, 내성이 생기는 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단독으로 쓰지 않고 같이 쓴다 그랬어요. 9번째 볼게요. 하지에 부종이 있는 사구체 신념 하나의 간호. 자, 하지에 지금 부종이 있는 사구체 신념 하나의 간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구체라는 것이 이 보먼 주머니 있잖아요. 우리가 보먼 주머니 들어봤어요? 네. 보먼 주머니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체 주변을 그 보문 주머니가 이제 이렇게 뭐 둘러싸고 있는데요. 여기가 사고체. 그리고 이제 이게 혈관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고체로 이제 여러 가지가 걸러지게 돼. 여과. 사고체는 여과의 기능이 있어요. 여과의 기능.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세뇨관이 되겠어요. 세뇨관. 제흡수의 기능이 있는 세뇨관. 네. 자, 근데 요거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단위, 네프론이 되겠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신장 안에.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가가 되면은 걸러질 거는 이제 걸러지고 이제 소변으로 이렇게 해서 나갈 건데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제 걸러지면 안 돼요. 또는 너무 많이 걸러졌다 하더라도 세뇨관에서 자기의 기능, 제흡수를 다시 이게 혈관 쪽으로 시켜주면은 다시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잘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협동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고체에 그 지금 염증이 생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걸러줄 거를 잘 거르지 못하는 상태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자, 그 1번 보면은 금식시킨다. 우리가 뭐 금식시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애들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시킬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염분 섭취를 권장한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부종도 있는데 저염식이 하셔야 되겠어요. 저염식이. 예, 짜게 먹으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저단백으로 먹어야 되겠어요. 우리 애기들. 저단백으로 먹고요. 그러니까 저단백으로 먹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먹고 나면은 단백질 먹고 나면 우리가 그 대사 산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가 신장에서 배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배출시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단백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 하지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자, 하지는 지금 다리는 부종이 있는데 심장보다 높게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소변을 분리해서 보낸다. 이거는 뭐 이게 의미가 없는 말 같은. 의미가 없네요, 지금. 그리고 5번, 상기도 감염 환자와 접촉을 금지한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사구체 신념이 오기 전에 선행 감염으로 우리가 편도선이라든가, 그쵸? 이런 상기도 감염이 먼저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기도 감염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또 어떤 거를 하면 좋냐면,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고 섭취량이 얼마고 또 나오는 배설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부종이라든가 이제 이런 상태들을 더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소변 검사도 해야 되겠어요. 단백뇨가 나오냐, 혈뇨가 나오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해야 되겠고요. 네, 볼게요. 그리고 10번, 호흡이 감소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호흡이 감소되는 거. 자, 빈혈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빈혈은 지금 우리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진 거죠.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얘가 뭐 하는 아이냐면 산소를 운반하는 아이인데, 그럼 산소 운반이 지금 안 되는 상태예요. 산소 운반이 안 되면 우리가 호흡을 많이 해서 산소를 많이 이제 먹으려고 하잖아요. 마시려고 하니까 호흡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흡연 직후 계단을 걸어 올라온 환자 다 지금 호흡수가 올라가게 되겠어요. 지금. 네. 그리고 그러니까 숨이 차고, 그쵸?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흡연을 한 직후도 그렇고요. 38도의 고열 환자, 지금 산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호흡수가 올라갈 거고,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다. 마약성 진통제 뭐 어떤 것이 있어요? 모르핀이라든가, 뭐 데메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호흡수를 떨어뜨린다. 이제 이게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흡수를 꼭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이게 이제 호흡이 감소되는 경우가 되겠어요. 11번, 유동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우리가 유동식.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먹는 거랑 상관이 특별히 없이 뭐 다 드실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일반식이에요. 그러니까 식사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드시는 환자분들은 일반식 드시거든요. 저희처럼. 그리고 이제 약간 다져서 먹을 수 있는 건 경식이라 그래요. 반 고형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건 보통 다진 상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점점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묽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식, 일반식, 경식, 연식, 그 다음에 이제 유동식 이렇게 되겠어요. 유동식. 그러니까 유동식 하면은 좀 영양가가 있는 액체 음식, 농축된 액체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보통 유동식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미음이라든가 주스, 뭐 두유 뭐 이런 것들은 다 유동식이고, 연식은 이제 죽 종류가 연식이 많고요. 또 두부, 뭐 달걀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식이 되겠어요. 경식은 다져서 주는 정도라고 했고요. 그래서 소화를 잘 못 시키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좀 먹어야 될 때, 또 수술 후에 소화기 기능이 좀 떨어질 때는 이제 연식을 많이 이제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식은 이제 물 종류 찾아야 돼요. 거의 물진 거. 답은 2번이죠. 지금 이 죽종류나 순두부 이거는 뭐예요? 연식에 해당하게 되겠어요. 자, 12번. 5장 6부 중에 6부에 속하는 것은 그랬는데, 이거 우리 친구들 얼마 전에도 했네요. 5장에서 제가 이제 5장을, 간신, 5장을 뭐라 그랬어요? 간, 신, 비, 패, 심 이렇게 외우라 그랬었어요. 그쵸? 간신, 비패, 심 이렇게 외우라 그랬거든요. 네. 그 6부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간담이 서늘하다. 비위가 상하네. 이런 말 쓰잖아요. 자, 이 간신비패시는 5장이고요. 6부는 자, 간담. 그 다음에 신은 이제 신장은 방광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고, 폐대라고 했고요. 폐대, 대장. 심소, 소장. 이렇게 연결시키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6부가 6개가 돼야 되는데, 3초. 이거는, 우리 이제 사람을 세 부위로 위, 아래, 그 다음에 그 중간, 이렇게 이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상 6부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6부에 속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이 6부는 담, 방광, 위, 대장, 소장이니까 답은 2번 되겠네요. 13번 약물이 혈액을 통해서 기관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작용을 의미하는 용어. 자, 혈액까지 갔다. 자, 혈액에서 갔으면 흡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흡수작용이라고도 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신작용. 그러니까 흡수작용. 흡수되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약물은 이제 전신작용, 흡수작용이고요. 전신작용과 좀 같이 쓰는 말은 국소작용이라는 거, 이거 이제 비교하셔야 되는 말이 있어요. 국소작용이라는 것은 그 부분, 그 한 부분만, 그러니까 약물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국소 부분에만 나타날 때, 그때는 국소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국소작용이겠죠? 그 다음에, 자, 선택작용. 선택작용은 어떤 장기하고 그 약물이 친구예요. 친화성이 있어요. 친화성이 있어서 그 장기에만 양리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정말 그 장기를 선택했어요. 그 약물이. 그래서 선택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선택작용이 아니라면은 일반작용이에요. 일반작용. 그러니까 대부분의 약물들은 일반작용이에요. 왜냐면 어떤 그 장기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장기와 장기에,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반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택작용과 일반작용을 구분하시고, 또, 직접작용 볼까요? 직접작용과 간접작용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직접작용은 직접 접촉한 약물이 직접 접촉한 장기에 나타나는 작용, 그건 직접 작용이 되겠고, 그러면 직접 접촉하지 않은 장기에 나타나면 간접작용이 되겠으니까, 직접 작용은 1차 작용이라고도 하고 간접작용은 2차 작용이라고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작용은 어떻게 보면은 전신작용이면서 직접작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치료작용은 그 질병 치료에 필요한 그 작용은 치료작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질병 치료에 필요하지 않는 작용은 뭔가요? 부작용이라고 하죠. 부작용. 그래요. 네, 부작용에서 정말 위험하다. 그거는 독작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는 답은 4번 되겠어요. 혈액을 통해 기관에 도달한다. 그러면 전신작용이다. 흡수되었다. 이렇게 말한다. 자, 14번. 위절제 수술 후 덤핑 신드롬이 있는 환자 간호를 물어보네요. 덤핑 신드롬. 그러니까 덤핑. 그러니까 이거는 급속 이동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같은 말로 사용을 했었고요. 보통 이제 위절제 수술 환자한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고, 그러나 엄청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이것도 오래이긴 하지만, 그래서 6개월 정도 후면, 6개월이나 뭐 12개월 후면,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이 음식물이 위액하고 섞여
섞이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라 그랬죠. 섞이는 것이 안 돼서, 잘 안 되니까 바로 어디로 가요? 위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이제 12장, 그러니까 소장 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게 섞이지 않는 그런 그 고농도의 그런 당, 그쵸? 이런 것들이 특히 바로 소장으로 가니까 이것을 너무 고농도라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이 소장 쪽으로 세포 외액이 소장 쪽으로 더 많이 침투가 돼서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 당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배도 아프고, 예, 또 뭐 땀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보통은 5에서 30분 이내에 이 덤핑 신드롬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어차피 소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 고탄수화물을 섭취한다라고 했는데 2번 그러면은 이렇게 주지 말자 그러는 거죠. 그리고 1번 식사 시 국물을 많이 준다. 자, 국물하고 같이 들어가고 물 종류하고 같이 들어가 밥을 먹으면 뭐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거나 이러면은 바로 그냥 소장으로 가버리는 거야. 바로 12장으로 내려가요. 위에 머무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1번도 틀렸네요. 그쵸? 식사 시 국물을 많이 준다. 국물 많이 주면 안 돼요. 고탄수화물 아니라 좀 탄수화물 적게 주시면 좋겠고요. 그쵸? 그리고 왜냐면 탄수화물 줘봤자 위에서 당을 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그냥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 고농도의 당질만 생기니까 고탄수화물 아니라 저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설사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포 외액이 많이 그 소장, 특히 공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사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고섬유 시기를 주면 안 되겠죠. 이건 변비 환자한테 좋은 거니까 저섬유 시기가 되겠고, 고단백 저탄수화물, 아까 저탄수화물 좋다 그랬고요. 그러면 그래도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위 절제 수술도 있고, 그러니까 단백질 많이 주시고요. 답은 4번이네요. 식사 후에는 좌위, 앉으면 더 내려가요. 앉으면 더 내려가니까 바로 소처럼 누워줘야 돼. 그러니까 20분에서 한 30분간은 그냥 바로 그냥 누워라. 소처럼. 이게 낫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셨죠? 자, 15번 소화기관이면서 내분비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소화기관이면서 소화기계면서 그러니까 호르몬 역할을 한다. 뭘까요? 지금 소화기관은 쭉 보니까 췌장이랑 위밖에 없는데 내분비 호르몬이 나오는 건 췌장이네요. 그쵸? 그럼 답은 1번 나왔어요. 췌장은 그러니까 소화효소를 내뿜죠. 뭐를? 아트리를 아밀라제. 그죠? 아밀라제. 그 다음에 트립신, 리파제. 자, 요 세 가지의 그 소화효소를 내뿜는데,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많네요.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거고요. 트립신은 단백질, 리파제는 지방을 소화시킬 건데, 또 그러면 호르몬, 내분비기관이라고 했으니까 그 호르몬 또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슐린. 얘는 떨어진 혈당을 올리는 거, 혈당을 내리는 거, 그 다음 글루카곤, 얘는 혈당을 올리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6번 백내장 환자 간호를 물어봤어요. 1번 24시간 변기대 준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상관이 없는 얘기. 2번 변 볼 때 힘주지 않도록.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변비 예방에 힘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안압이 올라가는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2번 좋아요. 변비 예방에 힘쓴다. 변비면은 우리가 대변 보려고 힘을 빡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환측, 아픈 쪽을 아래로 하면 그쪽에 압이 올라가잖아요. 수술한 쪽이. 그리고 또 수술했다고 하면 수술한 쪽, 또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픈 쪽을 아래로 하면 안 되고, 아프지 않은 쪽을 아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리다. 근데 요즘에 이제 수술 뭐 잘 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런 거랑 신경 쓰지 않고 누워도 된다라고 하지만, 일단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 환측을 아래로 눕는다라고 하면, 안압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셔야 되고, 4번 심호흡과 기침을 권장하는 것도 압을 높이는 일이고,
5번 안면 근육을 강화시키는 안구 운동을 하도록 한다. 자, 눈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좋지 않죠. 특히 오히려 지금 백내장 환자가 만약에 이제 뭐 수술했다 이러면은 안대를 써야 돼. 보호용 안대. 그쵸? 이렇게 지금 안구 운동을 눈을 움직이지 않게 오히려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과도하게 너무 세게 힘을 주는 일, 무거운 물건 드는 일 이런 거 다 하시면은 안 되겠고 백내장 환자가 일단 먼저 나오는 그런 증상은 시력부터 떨어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딱 보면은 심하신 분 보면 동공에 하얗게 백색의 혼탁이 오죠. 이런 건 사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수정체가 혼탁해서 생기는 거죠. 수정체 혼탁으로 늙어서 퇴행성으로 생기는 게 백내장이죠. 네. 백내장 수술 저희 친정엄마 한쪽 해야 되는데 나 한쪽밖에 안 했어요. 한쪽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한 생각나네요. 17번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 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그랬어요. 자,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동맥혈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산소, 이산탄소 그 분압을 검사를 할 거예요. 보통은 어디다가 검사를 하냐면 우리가 요골동맥 있죠? 우리가 이제 요골동맥에서 맥박도 짚잖아요. 요골동맥에서 많이 하고 안 되면 뭐 대퇴동맥 아니면 상완동맥에서도 뽑을 수는 있는데 요골동맥이 가장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보통 2.5ml 채취를 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검사실로 내려가야 돼요. 빨리. 그쵸? 여기에 보면은 뭐 얼음통에 뭐 넣어서 검사실로 신속하게가 중요해요. 신속하게 빨리빨리 가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답은 그럼 뭔가요? 냉장 보관은 검사실로 24시간 냉장 보관은 검사실로 보낸다도 아니고 24시간 금식도 아니고 실온도 아니고 검사실로 바로 보낸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한다. 수분 많이 섭취하게 한다 의미 없고 바로 빨리 가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왼쪽 다리마비 환자가 예, 계단을 오를 때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은 그랬어요. 계단이 있는데 자 1번 왼쪽 다리 2번 오른쪽 다리 목발 이거는 그러면 목발하고 있는 환자를 말하네요. 그래서 뭐부터 올라간다 그랬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먼저 딱 찢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목발하고 아픈 다리 세트라 그랬으니까 건강한 다리 순서대로 하면 목발하고 아픈 다리 같이 가도 되고 그쵸? 그럼 내려올 때는 반대죠. 내려올 때는 목발하고 아픈 다리 같이 가든가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맨 마지막으로 딱 내려요. 그 다음에 평지 갈 때도 내려올 때랑 같은 거라 그랬어요. 목발 아픈 다리 건강한 다리 이 순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나가야 될 건 건강한 다리니까 왼쪽 마비니까 건강한 다리는 오른쪽 다리겠다. 그죠? 선천성 대사장애로 오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대사가 안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위가 폐색이 되느냐, 만성 신부전이냐, 갑상선 기능 항진이냐, 갑상선 기능 항진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뭐 저하면은 대사가 안 되는 거죠. 이 항진은 대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이 폐색이 되는 거냐, 페닐케톤요증이나 뭐 우리가 배운 거가 생각이 나죠? 답은 페닐케톤요증이죠. 페닐케톤요증. 이거는 그 단백질 속에요. 그 페닐알라닌 이게 지금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분해 산물인 케톤이죠. 케톤. 단백질의 분해 산물 이 케톤도 지금 이게 지금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예요? 쌓이는 거예요. 몸속에 쌓이는 거예요. 몸에.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단백질이 지금 대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단백질 먹어도 단백질이 지금 대사가 안 된다는 거. 사용이 안 되고, 그쵸? 찌꺼기가 배설이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페닐케톤요증은 단백질 대사가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단백질 대사가 안 되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단풍,
네. 단풍 당뇨증. 이것도 그냥 단백질이 결국은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유기 산뇨증 이런 거 이름 그냥 한번 보실게요. 또 뭐 있어요? 단백질 대사가 안 되는 거. 호모 시스틴 뇨증 이런 것들 지금 다 한번 보시고 단백질 결국은 단백질 대사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갈락토스 혈증 이런 거는 탄수화물이 대사가 안 되는 거다. 자, 여기서는 답이 5번 되겠고요. 자, 20번 황달 화나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황달 모유 수유를 제한한다.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황달 하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형광요법 들어가겠죠. 형광등에 이제 불을 우리 아기를 쏘여주게 되겠죠. 그쵸? 이때는 눈도 가리고 생식기도 가리고 그 다음에 체위 변경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쵸? 네. 자, 모유수유 제한할 필요가 없고요. 모유수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황달 하나라고 하더라도 모유수유 할 수 있겠죠? 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모유를 뭐 엄마는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모유를 이제 상황 봐가지고 이제 젖병에다 넣어서 아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생식기를 노출시킨 게 아니라 생식기를 가려주시고 수분을 제한한다. 지금 여기 빛을 만약에 쏘인다. 지금 형광요법, 광선요법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수분을 제한하시면 안 되죠. 수분을 잘 주셔야 되겠어요. 탈수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셔야 되겠고 눈을 뜬 채로 눈 가리기를 씌운 게 아니라 눈을 뜬 채로 가리는 것이 아니죠. 눈을 감기고 눈 가리기를 씌우고 그리고 이제 모유수유나 이럴 때는 이제 눈 가리개를 떼고 좀 주변도 이렇게 눈동자도 움직이게 하고 주변도 보게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주 체위 변경을 해주는 거는 맞죠. 네. 왜냐면 앞에만 이제 광선을 쏘이면 안 되고 뒷판도 광선을 쏘이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좋아요. 답은 5번 되겠어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